변화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결혼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요 결혼 거의 20년 차. 네, 어쨌든 다 우리 유부남 유부녀니까. 네. 네. 자, 29세의 주변 압박이 떠밀려서 2달 만에 부모님 소개로 선본 사람과 결혼했어요. 29이구나. 참 꽃다운 나이인데 그때는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결정을 너무 후회해요.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조금이라도 알아가면서 천천히 결정했으면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남편과는 잘 맞지도 않고 거의 대화도 없고 또 공통의 관심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남편과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고 드디어 남편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임신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오 마이 갓. 너무 혼란스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말까요? 헤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려운 얘기인데 아마 주변에 너무 자주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 결혼과 관련해서 고민인 사람들 정말 많으니까요. 저조차도 정말 결혼 고민했었거든요. 자, 우선은 네, 김 PD님. 저는 이혼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장 박사는? 고민되는데요. 아니 이걸 빨리 결혼하는 게 지금 결론을 내는 게 우리 이거지. 자,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했잖아요. 결혼은 했는데 네, 이제 이혼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러면 이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 그대로 유지한다. 장 박사는 그러니까 유지. 저는 두 가지 입장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이 있고 부모의 입장이 있고. 우리가 보면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 게임 형식으로 서로 찬반 아니 사실 이거 게임을 하자 했던 장 박사가 지금 제일 계속 우유부단해졌어. 나야 사실 중립하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걸 하는 거지. 나는 지금 그러니까 악역을 맡았잖아. 이혼하시오라고 했고 그다음 결혼 유지.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쪽인 것 같은데. 안 맞으면 헤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 셋 다 그러면 이혼인가요? 이거는 잠깐만 아니 근데 그럼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반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케이. 그래요. 네. 약간 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뭐 아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가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지켜야죠. 결혼이라는 제도는 훌륭한 제도고요.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 어떤 제도도 한 사람의 희생하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질문.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들어가면요. 네.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했으니까 내가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일단 이혼하고 나면 안 지켜지는 너랑 너가 네 아이 키우고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인데, 그렇죠. 제일 힘든 시기에 그렇다면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이 사람은 그냥 놔주고 내가 혼자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이게 답일까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사실 출산은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니에요. 출산 이후 2년, 3년 그 출산 이후. 네. 어떻게 보면 애를 키우면서 사실은 같이 지금 힘들어요. 장 박사는 같이 힘들어야지. 애가 어리잖아요. 지금 몇 살이죠? 네. 둘인데 그러니까. 아이 하나는 만으로 독일이라서 또 만 나이로 주죠. 네, 만 7세 그 다음에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18개월. 그러니까 둘째가 18개월, 네. 그다음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저는 이제 초딩 이제 6학년 올라가고. 저는 큰애 이번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또 각도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 박사가 왔을 때는 제일 손이 많이 갈 때라서. 우리 잠깐 이번에는 답을 처음에 하지 말고 답정너로 가지 말고 질문 한번 할게요. 결혼을 왜 29살에 했을까요? 왜 29에 하나요? 제가 여자잖아요. 제가 사실은 28살에 했어요. 보통 그 나이 때 제일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직업상 네. 제 아나운서라는 직업 네. 중에서 제일 느끼한 편이었어요. 우리 예전에는 요즘에는 약간 믿겨지지 않겠지만 한 10년, 12년, 15년 전에는 아나운서가 되면 암묵적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선배들의 압박이 있었어요. 왜냐면 잘 키워놨는데 결혼하면은 동시에 또 그만두고 또 이제 출산하게 되면 아예 이제 방송국을 떠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래서 면접 볼 때도 남자친구가 있냐 애인이 있냐 이렇게 그렇다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약간 암묵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8에 결혼했거든요. 네. 한 인간을 책임을 지게 돼서 그건 나중에 왕종명 앵커의 입장은 나중에 네네네네. 제가 따로 회사에서 만나서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제가 왜 28에 했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 나이대가 되게 본인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막판이다. 꽃다운 나이인데 몰렸어. 40대가 봤을 때 보니까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그때는 그치. 20대에 본인이 정말 특히 20대 여자가 후반이 되면 진짜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KBS K 방송국을 위해서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K 방송국 3년을 시험 봤어요. 그때 또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시험 보시는 나이 27살까지. 그래서 27, 6, 5, 25, 6, 3년 내내 시험 봤는데 사장을 다 봤어요. 오 최종까지 다 사장을. 올라갔어. 근데 맨 처음 떨어졌어요. 그래 아직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하겠지. 두 번째는 될 거야. 두 번째 딱 봤어. 될 것 같아. 근데 떨어졌어. 세 번째 이건 정말 마지막이다. 또 나이 제한도 걸려 있으니까 이건 마지막이다. 진짜 생사를 걸어야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 3번 다 최종까지 갔는데 떨어졌다고?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KBS가 너무했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에서는 야 저기 얘는 저기 작년에 2번 다 최종까지 왔는데 이번에 얘 최종 보낼 거면은 그러면 얘를 뽑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내야 됩니다. 만약 최종 가서 안 뽑아줄 거면 그냥 아예 올리지 말아야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요. 너무했네. 질문은 결혼을 왜 29살에 하는가? 알았어.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네. 살고 싶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한강에 딱 올라갔어요. 진짜. 내가 왜 살까? 아 진짜? 내가 왜 살까? 그렇게 원하던 게 딱 겨우 하나였는데 인생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취직. 물론 이제 사실 그때 MBN을 아나운서를 다니고 있었긴 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큰 또 관점이 바뀌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직업적으로 목표가 없어지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업보다는 직장에 대한 목표가 없어지면서 약간 되게 방황을 할 때 그때 옆에 있었던 선배가 바로 이제 지금 왕종명 앵커가 횡재했네. 야 KBS가 왕 앵커에게 이런 또 그때 큰 마침 선물을 이제 주셨네. 프로포즈를 했어요. MBC. 네. MBC 앵커. KBS. KBS 선물을. 아니 그러니까 KBS가 왕종명 앵커에게 큰 선물을 줬다고. 않아. 근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하여튼. 자 하여튼, 근데 네. 저 죄송합니다. 전혀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제가 하나만 할게요. 네네네. 여러분 저기 다리에서 아이들 왜 학교 이렇게 고등학생이 성적 떨어졌다고 다리에서 뛰어내린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애들이 뛰어내린 줄 아세요?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10등 하면은 뛰어내려요. 늘 전교 1등만 해왔는데 갑자기 전교 10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면은 애들이 다리로 갑니다. 내 삶에 전교 1등을 못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여러분 전교 200등짜리가 전교 300등 됐다고 뛰어내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아무도 뛰어내리면 안 되죠.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목표가 높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왜 29이냐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 장봐서 지금 다시 답답해 죽겠어 정리할게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다른 얘기로 넘어가긴 했는데 네. 결혼 얘기에서 이 질문을 던져드렸던 이유는 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뭐 장봐서가 대기를 해줘. 이분에게 공감을 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공감. 일단 공감. 우리 얘기도 너무 재밌긴 한데 이제 오케이. 이분의 공감. 입장에 있어서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안 맞아요. 질문 자체가 이혼을 해야 되나요? 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생각하는 게 처음에 29살이니까 결혼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고 떠밀려서 그 지금은 안 맞으니까 이혼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그러네요. 나는 죄송해요.
이러면 결혼해야 되고 이러면 이혼해야 되고 어. 답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근데 과연 29살에 떠밀리고 선보고 나는 결혼해야 되라고 해서 그 답이 결혼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러네요. 거꾸로 오면 지금 안 맞는다. 그럼 이혼밖에 없을까? 저기 설득 당했습니다. 저 그냥 이혼이라니요.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사세요. 원래 다들 그러고 살아요. 애도 있다면서요. 장 박사님 말씀이 맞네요. 네. 다만 그 같이 살건 같이 생활을 하건 아니면 결혼 상태에서라도 서로 다른 형태로 가건 제가 볼 때는 여러 스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질 예정이면 또 다른 불행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둘의 관계는 놔두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뭘 해줄 수 있을까? 같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 너무 가까이 같이 있으면 안 좋죠.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지면 저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서포트나 양육이나 아니면 이 엄마에게도 필요한 여러 많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할 텐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사실 독신주의자였고 애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였는데 내가 딱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다 보니까 아빠의 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빠가 큰 역할을 안 해도 근데 딸이라면 또 엄마의 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성별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어쨌든 뭐 아니면 또 엄마라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애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큰 방향을 또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모 역할이 정말 또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얘기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 같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일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마음이 맞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있지는 않지만 어떤 같은 목표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을 때는 맞건 맞지 않건 같이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부는 같이 맞고 사랑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이제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도 아예 안 보고 가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어떤 룰을 정해놓고 함께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하고 이건 같이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아까 윤희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얘기가 저는 되게 이 상황에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KBS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로 본인의 커리어를 아주 약간 잘 전화 위복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마음에 맞고 살갑고 나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남편이랑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도 그때도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 되거든요.